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9월 11일 월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36% 올라서 255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는 약간 상승을 했는데요. 보면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고 뭐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거의 4일 연속 이렇게 빠졌었어요. 그리고서 드디어 이제 하락을 좀 끌어내고 오늘은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뭐 역시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. 여전히 그 121선 이 정도에서 이렇게 그냥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래서 당분간은 요 정도에서 좀 지지를 하면서 한 2550 뭐 이 정도 선에서 있을 것 같고요. 뭔가 좀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위로 확 올라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서 좀 뭔가 좀 큰 호재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좀 그렇습니다. HBM이 저번에 한번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후속타 이런 게 잘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좀 그런 걸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외국인 기관 뭐 소량이지만 매수를 했고요. 외국인 200억 정도, 기관 300억 정도 이렇게 샀습니다. 간밤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무리를 했었고요. 그래도 애플 이런 주식들이 조금 최근에 하락이 컸는데 좀 하락세는 어느 정도 멈춘 걸로 보이고요.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좀 반등을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런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. 지금 보면 미국 선물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, 뭐 그래도 나스닥이 0.5% 정도 이렇게 오르고 있어가지고, 아무래도 오늘 우리나라가 이제 장 막판에 이렇게 좀 거의 장중 고가가 막 종가가 됐죠. 이렇게 된 게 미국 선물에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. 미국 선물이 장중에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가지고 조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요 종목 보시면 오늘 반도체가 그래도 좀 괜찮았습니다. 삼성전자가 0.7%, 하이닉스가 거의 2%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화웨이 쪽에서 좀 악재가 있었는데 오늘 좀 많이 그래도 돌렸습니다. 절반 정도 되돌려가지고 한 2%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. 오늘 특히 좀 강했던 섹터들을 보시면 바이오 쪽 좀 강했고요. 유한양행 같은 경우 오늘 9%대 이렇게 오르면서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제쳤죠.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쪽에서 3위권까지 이렇게 왔습니다. 그래서 유한양행 오늘 좀 크게 올랐고 금융 쪽도 괜찮습니다. KB금융이 2%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. 그리고 보험 쪽도 괜찮았네요. 네. 반면에 좀 안 좋았던 섹터는 2차 전지가 안 좋았습니다. 에코프로가 뭐 4% 정도 빠졌고요. 포스코홀딩스도 2%대 하락을 했고요. 포스코퓨처엔도 2%대, 삼성 SDI도 2%대, 에너지 솔루션도 살짝 빠졌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제 안 좋은 거는 아무래도 지금 좀 중국 쪽 그 배터리 업체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죽어요. 지금 보면 CATL이나 이런 데가 여전히 세계 1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점유율 기준으로요.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2위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2위도 아니고 3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. 1, 2 업체가 이제 다 중국 업체인데 2위가 이제 BYD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짝 좀 걱정은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배터리 업종도 예전에 이제 그 폴리실리콘이나 디스플레이 같이 LCD 같이 중국 쪽한테 결국에는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2차 전지가 워낙 오래 많이 올랐었죠.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좀 기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. 2차 전지가 좀 꺾이는 만큼 다른 업종들이 좀 힘을 내서 많이 올라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아직까지 반도체가 뭐 그렇게 힘이 뭐 센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.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래도 좀 괜찮은 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수급은 계속해서 좋습니다. 오늘도 보면 외국인 160만 주 이렇게 매수를 했어요.
외국인들 최근에 그 삼성전자 거래를 보시면 팔 때 그렇게 많이 안 팔아요. 네, 저번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도 거의 만주 매도밖에 안 잡혔어요. 팔 때 별로 안 파는데 살 때 많이 사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요. 53%에서 더 안 올라오는가 싶었는데 최근에 또 좀 올라와가지고 지금 거의 한 53.3%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. 그래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를 모으고 있다는 거, 이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결국에는 이렇게 외국인들이 모으는 경우에는 나중에 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7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번 고점 73,600원인데요. 7월 달에 이 고점 한번 넘어볼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외 지표들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뭐 1330원대 거의 별로 큰 변동은 없고요. 채권 금리도 뭐 미국 10년물 4.3% 그리고 우리나라 10년물 한 4% 정도에서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.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 수준인데요. 여기서 지금 더 위로는 또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미국 10년물이 4.4, 4.5 이렇게 가면 또 상당히 좀 채권 쪽에 이제 걱정이 되긴 할 텐데 일단은 4.3 정도에서 더 위로 튀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. 우리나라 10년물 같은 경우도 4% 정도에서 이렇게 좀 막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 네, 엔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146엔으로 조금 떨어졌어요. 저번에 이제 147엔 네, 이렇게 갔었는데 엔 달러도 그렇게 위로 많이 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. 오히려 지금 약간 일본 은행 쪽에서 조금 내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146엔으로 조금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. 네, 그 외 증시 보시면 뭐 오늘 중국 본토 쪽은 좀 올라왔고요. 근데 홍콩은 또 빠졌습니다. 네, 약간 이렇게 엇갈렸고요. 니케이 같은 경우는 0.4% 이렇게 빠졌는데 니케이 뭐 최근에 워낙 잘 안 빠져가지고요. 오늘 빠져도 뭐 32,500 수준 이 정도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 사실 지금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을 뿐이지 다른 지금 좋은 증시들도 많이 있습니다. 인도 증시나 이런 데 지금 계속해서 상황 최고가 가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글로벌 상으로 지금 또 좋은 데는 좋아서 그렇게 뭐 나쁜 지금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